아이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또 숙제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먼저 숙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매번 도와주게 되면 아이는 숙제를 할 때마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엄마를 먼저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학업 성취도와 또 학업 태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숙제를 스스로 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숙제를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가급적 학교에서 오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숙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도와주는 횟수를 한번 정해보세요. 일정한 횟수만큼만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답을 먼저 막 답답하니까 던져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것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옆에서 해결 방법들을 찾도록 막 응원을 해주시는 게 좋은 태도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아이와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그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무리를 어머님들께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숙제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다 하더라도 숙제의 마무리는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내가 내 힘으로 숙제를 마쳤구나 하는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취감은 앞으로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그리고 할 때 재밌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속 하려고 드는 행동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시험, 특히 1학년 때 시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받아쓰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학년 때 받아쓰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시험을 치러보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이 받아쓰기, 별거 아닌 시험 같은 이 받아쓰기조차도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받아쓰기는 사전에 먼저 어떤 것을 볼 것인지 공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공지되는 문장들을 잘 열심히 공부하면 받아쓰기는 무리 없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되는 문장들,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생활 속에서 이걸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흥미를 돋우어서 공부를 하게 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다 맞으면 좋겠지만 틀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너 이거 왜 틀렸어? 저번에 엄마가 공부했잖아 하면서 질책하시기보다는 이거 모르는 게 있었네, 이거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알아보자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아이 발전에 그리고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학교는 아이가 처음 경험해보는 사회입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도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기대감과 함께 또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죠.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고 또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아이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달라진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희망도 품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숙제는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학교 숙제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 이제 아이는 사실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만 하면 잘 하지 못하는데 이 결과만 가지고 숙제 잘했네 아니면 잘 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셔서 열심히 했다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학교도 사회니까요. 사회에서 예쁨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성이 바르고 바른 말 사용하고 친구를 잘 도와주고 하는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인정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급식 지도는 우선 학교에선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로 골고루 먹는 것을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김없이 다 먹어라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즐거운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잘 먹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급식 지도의 방향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특별하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알려주셔야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이 없다면 먼저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은 가정 생활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아이의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담임 선생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반 학부형들과도 같이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만 사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자칫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그 기회에 다른 아이들과 아니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체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갈등 해결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담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일주일 정도 상담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 선생님과 약속을 정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도 아이 지도를 위해서 가정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상담 신청하시는데 부담감 갖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 활동은 학교 생활, 특히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독서나 아니면 급식이나 교통도우미가 없이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힘든데요. 이런 필요성 말고도, 우선 아이에게 이런 활동들은 정말 꼭 필요한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 그러니까 친구들 있죠.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자연스럽게 또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기회에 담임 선생님과 또 자연스러운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서요. 아이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쓰기가 우선 대표적이겠죠. 4월 달부터 시작될 텐데요. 대부분 그것 외에도 수행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수행평가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옛날 지필평가하고 달리요.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습 활동을 할 때 그 학습 활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학습 활동에서 만들어낸 결과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순전히 아이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또 선생님의 관찰, 그리고 결과물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학원을 붙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수행평가 같은 거는 학기 초에 평가 기준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미리 아이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지필평가만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가 시험 문제를 푸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이의 학습 태도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한다면 집중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집중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그러면 각 과목에서 반드시 체득해야 되는,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잘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 학습 목표를 세분화해서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입학에 대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개성을 뽐내면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